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 분석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죠. 2020년부터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고 필기 시험이 완전히 100% 변경이 되어서 준비하시기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실기만 남았습니다. 자, 실기를 이제 한 번에 다들 합격하시길 원하실 텐데, 그러려면은 합격 전략을 제대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합격 전략이라는 것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야만 공단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분석을 해야만 제대로 된 합격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하기 전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합격률을 보시면은 20% 정도로 해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5명이 응시를 하게 되면은 1명이 합격하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로 합격률이 나오고 있는데, 실기는 필기에 비해서 쉽지 않다는 것을 합격률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기 합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식 방식으로 실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기와는 다르죠. 보기가 대부분 없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답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를 아신다 하더라도 문제풀이가 어렵도록 응용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특히 비중이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 전략을 제대로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만 한 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내용을 단순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출판사 교재 이용을 해서 암기해서 시험장을 가겠다. 이 방식은 불합격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면은 A 방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B 방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C 방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용어를 묻는다 하더라도 다르게 문제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기존의 내용을 응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포스트 무료 강의실에 가시면은 50% 정도 학습량을 줄일 수 있는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출제 기준 변경 사항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필기, 실기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필기는 이렇게 5개 과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00문제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4개 보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객관식 방식으로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부터 해서 5개 과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고요. 실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과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필기에서 배웠던 세부 항목들 중에서 요구사항 확인, 화면 설계, 데이터 입출력 구현, 통합 구현,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가 전혀 새로운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을, 자, 필기 때는 우리가 이론적인 관점에서 학습을 했고요. 이것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실기는요,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지, 버전 관리를 통해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지, 현장 직무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은 출제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기는 필답형, 주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보통 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00점 만점 기준에서 각 문제당 이제 5점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채점이 되는 거고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필기는 과락이 있었지만 실기는 과락이 없어요. 그래서 총 20문제 중에서 12문제 이상만 맞추시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2024년 3회 실기 기출문제까지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약술형과 단답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약술형은 예전에는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술형은 단답형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외래키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나오는 형식이 약술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를 풀려면 외래키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렇게 서술을 하실 수가 있겠죠. 외래키란 것은 기본키를 참조한다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약술형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는 좀 더 꼼꼼한 학습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게 출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약술형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단답형 위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답형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정답은 외래키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단답형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 완성할 정도로 이해는 필요가 없고요. 키워드, 키워드 위주로 해서 이해를 하고 시험장 가시기 전에 암기를 하셔야만 충분한 대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단답형은 용어를 묻는 문제와 SQL문, 코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용어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SQL 문제도 많으면 2문제, 적게는 1문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드는 상당히 중요하죠. 8문제, 9문제, 최근에는 9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SQL하고 코드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문제의 유형을 보시면은 SQL문은 빈칸을 작성하는 문제. SQL문이 있으면은 중간에 이렇게 블랭크가 있는 거예요. 블랭크를 채우는 거죠. on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우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전체를 작성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복잡한 SQL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간단한 전체를 작성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력 결과를 입력하는 문제, 그리고 실행 순서, 오류 발생 라인 이런 것들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드는 빈칸을 작성하는 문제, 블랭크를 채우는 유형의 문제가 13문제가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고요. 전체를 작성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죠. 코드가 길기 때문에 전체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출력 결과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는 라인이 몇 번째 라인이냐 묻는 문제, 실행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력 결과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도 코드와 SQL 둘 다 출력 결과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죠. 자바 언어, C 언어, 파이썬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암기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용어 문제는 암기를 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 프로그래밍 언어는 암기만 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그 전체 코드를 이해를 해야만 결과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 만약 프로그래밍 언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기사 퍼스트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만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수강을 해서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출제 기준 항목별로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확인부터 인터페이스 구현까지가 실기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 각각의 항목들이 골고루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중요한 파트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구사항 확인과 화면 설계, 통합 구현, 이런 파트들은 출제가 되면은 한 문제, 출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가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될 항목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SQL 응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이런 파트들을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파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학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출제 빈도가 낮은 것은 일단 제외하고요. 빈도가 높은 항목들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24년 3회 실기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풀이는 해당 기출 풀이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패턴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총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문항당 5점으로 채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0점 만점 기준에서 60점 이상이면 학교 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자바 코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고요. 출력값을 작성하라 이와 같이 출제가 되었죠. 자, 그럼 전체 코드를 다 이해를 해야만 이렇게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클래스가 있고 메인 메서드가 있죠. 메인 메서드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배열 선언을 했고요. 각각의 값들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출력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드가 길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필기하고 다르죠. 실기는 코드가 깁니다. 길고요. 그래서 전체 코드를 100% 이해를 해야만 출력 결과를 입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암기해서는 안 되겠죠. 기출문제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응용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출문제와 100% 동일하게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응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출력값을 작성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전체 코드를 이해를 해야만 풀이가 가능하고요. 부분 점수는 없죠. 이와 같은 문제는 OOAAA 이렇게 입력을 해야만 5점이 되고 다른 것들은 다 0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 문제는 이번에 자바 4문제, C 3문제, 파이썬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이번 문제는 SQL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테이블을 참고해서 출력값을 작성하시오라는 유형의 문제가 되고 SQL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조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인을 해서 카운트를 하게 되면 건수가 나오겠죠.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출력값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맞추면 5점이 되고 다른 답은 다 0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SQL문은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SQL문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은 데이터베이스도 한 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기본키라든지 외래키, 대체키, 슈퍼키, 키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개체 무결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3번은 UML 클래스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있고 용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있죠. 각각의 관계를 보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기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채점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부분 점수가 있어요. 가지수가 3개인 경우, 보기가 있고 가지수가 3개일 경우에 하나를 맞추면 2점, 2개는 3점, 3개 모두 맞추면 5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근데 보기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기가 없는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동일하게 있는데 하나는 2점, 2개는 3점이 아니고 4점으로 채점이 되고요. 3개는 5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가지수가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도 있는데 가지수에 따라서 채점하는 점수는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공단에서 발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응시하신 분들의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좀 특이하죠. 보기 개수하고 가지수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3개가 되고 보기도 3개가 되잖아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모두 맞춰주셔야만 이게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맞추셔야만 5점이 되고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0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용어를 묻는 문제가 총 9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조금 전 데이터베이스도 2문제 출제가 되었었죠. 키, 그리고 무결성, 개체 무결성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와 같은 유형들도 용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포함을 해서 총 9문제가 용어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공단에서 이제 문제라든지 정답, 채점 기준 이런 것들은 공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시험 보시고 난 뒤에 당일날 채점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기사퍼스트에서 가답안을 발표를 매번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답안을 보시고 스스로 채점을 하시면 되는데 이와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채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시면은 기사퍼스트 네이버 카페에 방문을 하십시오. 방문을 해서 채점을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채점을 도와드리고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몇 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점수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가시면은 정보처리 기사 실기 부분 점수 채점 기준 안내라는 글이 있습니다. 블로그로 이동을 하시고요. 블로그에 가시면은 프로그래밍 코드 문제가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가지수가 나뉘어진 문제들 같은 경우에
부분 점수가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 이번에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현재 이 부분 점수 계산 방식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지수가 있을 때는 최대한 여러분도 노력해서 답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보기가 있을 때는 보기에서 적당한 답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난 뒤에 기사포스트 사이트 들어오시고 카페에 들어오셔서 채점을 의뢰를 하시면은 저희가 대신 채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포스트에서는 매회 가답안을 진행을 합니다. 공단에서 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시하신 분들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정답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관계 해석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 답을 보고 여러분도 스스로 채점을 하셔도 되고요. 스스로 채점이 힘드신 분들은 기사포스트 카페를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해서 실기 채점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면은 총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학기 점수가 되는지, 부분 점수까지 해서 저희가 계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이트를 참고를 해서 시험 응시하신 날 스스로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기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코드도 아니고요, SQL도 아니고요, 용어를 묻는 문제도 아니죠. 이 문제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서 LRU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을 때 페이지 부재 횟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계산을 좀 하셔야겠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인강학습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강학습 계획표란 것은 강의실에 강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1일차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시고 2일차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시고 이렇게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에 맞도록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가급적이면 전공자가 아니라 비전공자 위주로 해서 용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NCS 기준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만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기사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합격 전략이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기본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퀴즐렛 어플을 통해서 용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이동 중에도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안에서도 간단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이라든지 PC를 통해서 용어를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반복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장소 제한 없고요. 그리고 한 번 불합격하시면은 또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기사포스트에서 이런 시스템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른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출판사 교재를 봐야 되느냐, 다른 사이트에 있는 강의를 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사포스트 사이트에 가답안 게시판을 보시면은 매회 시험을 분석을 해서 강의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는지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강의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은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자료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반드시 합격을 하실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강의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